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30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은 톱니의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달러는 하나로 41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이 톱니가 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톰 리가 이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을 내놓았는데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 돌파가 현실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아사히저하고 비슷한 전망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0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달러는 하나로 약 41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이 희소성과 이 수요 증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비트코인의 95%가 이미 채굴이 됐다라는 건데, 이 전 세계 인구의 95%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죠. 벌써 채굴은 95%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95%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지금 채택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채택률을 봤을 때 2025년 8%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92%는 아예 암호화폐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92%가. 거의 비슷해요. 95%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목표가를 15만 달러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서 20만에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금시장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 200에서 300만 달러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 시가총액을 이제 따라갈 것이라고 지금 비트코인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고요. 금이 20조 달러입니다.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금이 살짝 요즘에 상승하고 있어서 이것보다 좀 더 시총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 10배를 과연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양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톱니뿐만 아니라 이제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도 전 비트맥스 CEO인데 이 올해 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엔 100만 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비트코인 강세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5만에서 20만 달러 돌파 후 알트코인 강세장이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요즘에 살짝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큰 이제 알트장은 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알트장도 올 것이다라고 지금 아서이즈 같은 경우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트장에서 알트코인 장세장에서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 그런 알트코인들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횡보 속에서 주도주도 이번 주도 추가 매수를 예고하고 있다. 8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패턴, 매입했을 때마다 이 오렌지색 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렌지석 점이 이제 그 규모까지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지금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구매했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고 작게 구매했을 때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구매 주기로 봤을 때 과거의 주기는 듬성듬성 있어요. 듬성듬성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기도 훨씬 더 단축이 됐죠. 예전의 주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자주 크게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는 거의 계속 매입을 하고 있죠. 갈수록 더 매수 빈도와 매수 강도가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때와 지금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에 미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 후 횡보세를 접어든 가운데 마이클 셀러 스트레이티지 설립자가 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예고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매입 시점 오렌지색 점으로 기록했는데 이 셀러의 트래커를 일요일 공유 후 다음 주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루틴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거의 이제 매주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셀러는 오렌지는 내가 좋아하는 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거의 매주 구매를 감행하고 빼곡한 오렌지색 점들로 지금 가득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지금 8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일날 이제 비트코인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자금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냐?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비트코인 매입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제 우선주 STRD라는 이 우선주를 IPO를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총 250만 주 규모로 지금 발행을 할 예정이고 연간 배당률은 1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제 자금은 이제 비트코인 추가 매입과 일반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STRD 주식은 이제 보통 주와 달리 보장된 배당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 결정과 자금 가능 여부에 따라 이 분기별 배당이 지급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금 배당을 한다는 거죠. 첫 배당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고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 시 소급 지급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배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자금이 계속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워낙 유명해졌고 워낙 이제 주가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이 계속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스트래티지는 이제 디지털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간주하고 있고요. 주식 발행 역시 증권 기반 자금 조달을 통한 이 BTC 비축 전략으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 이 샤프링크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뒤에 이더리움에 대한 또 그 더 자세한 내용들 볼 건데 이더리움으로 이제 준비 자산을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 쓸어 담는 기업들 상장사 BTC 보유 80만 개 돌파라는 겁니다. 일본의 비트코인 보유 전문기업 메타플래닛이 1억 1730만 달러의 비트코인 1088BTC를 추가로 매입해서 총 보유량만 지금 88BTC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숫자를 맞췄나 봐요. 8888로 아주 재미있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메타플래닛은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비트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지난달에만 200%나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따라 하려고 하죠. 지금 메타플래닛은 작년 4월 비트코인 전략을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50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남는 장사였겠죠. 메타플래닛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장 기업들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4%에 해당되는 80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메타플래닛만 해도 58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상당량을 지금 스트래티지가 58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30만 BTC 보유량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레스터 로그텍 레이타 로그텍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 기업이 1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홍콩이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사인데요. 이 기업이 비트코인 1만 5천 개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량이에요. 지금 1만 5천 개면 아까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8,888개였잖아요. 그걸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예요. 지금 메타플래닛 8888을 매집하고 지금 거의 20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계획이 이제 디지털 자산의 비축을 통해 추후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물류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부 조직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물류 운영자 및 물류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비트코인 노출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다른 상장 기업들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스트래티지 따라하는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뭐 물류 부동산 프로젝트 이건 좀 명분에 가까운 것 같고 지금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이후 2800% 이상 상승했고 아까 메타플래닛도 거의 2000% 이상 상승을 했고 이런 이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죠. 헬스 기업, 코스콘스 헬스나 뭐 자동차 회사 기업, 워크 스포트 뭐 이런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 기업, 컬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 자동차, 뭐 에너지 저장, 뭐 산업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로 이게 이제 옮겨갈 가능성들은 결국에는 열릴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대기업들까지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하방에서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탈중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중앙화된 곳에서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대기업 먼저 가고 중소기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고 있죠. 개인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가고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이제 정부까지도 이제 살짝 문을 열는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정부 자금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6주간 14억 달러 유입, 디지털 자산 투자 흐름 주도라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그래도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주 연속으로 총 1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들이 유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유입 흐름이 조금 꺾였어요. 하장 주에 800만 달러, 약 110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주 연속 유입이 이어진 뒤에 이제 첫 순유출이 일어난 거고요. XRP도 유출이 일어났어요. 388억 원이 빠지면서 2주 연속 유출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이더리움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 자금 흐름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 흐름들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디로 지금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자금 움직임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컨센시스 웹3 오스 인수 메타마스크 온보딩 UX 개선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컨센시스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컨센시스가 최근에 여기 샤프링크라는 이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컨센시스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가 설립한 회사예요.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샤프링크에 투자를 해서 이더리움을 준비 자산으로 하는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센시스의 행보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들로 뭔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수요처를 지금 늘릴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전략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재단도 지금 조직 개편으로 연구팀도 강행하고 뭔가 지금 발빠르게 뭔가를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기본 레이어 1 확장을 조금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확장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준비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금들이 이제 많이들 다른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로빈후드 비트스탬프 2억 달러 인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확장이라는 기사고요. 네, 모바일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로빈후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거래소이기도 해요. 이게 보통 주식 거래를 기반으로 먼저 발전을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까지 2억 달러의 인수를 하면서 소규모 투자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곳에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커져간다라는 거 이런 투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좌우하는 힘, 고래, 개발자,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래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1000BTC 이상 보유한 지갑의 수가 1455개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기관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과 스트래티지 등 주요 플레이어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면서 이들이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이제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고래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하락 공교 쏟아져. 근데 이더리움에 이제 이런 투자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하락 경고만 쏟아진다. 저평가된 자산, 분석 주목. 이게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또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더리움의 단기 하락세가 관측된 가운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드 필로우스는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 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아주 과감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현재의 가격 흐름이 추세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며 장기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 아르만도 판토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토아는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를 7,000에서 8,000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의 친화성, 그리고 커뮤니티의 깊이,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비트코인보다 많이 뒤처지긴 했어요. 그만큼 주목도 못 받았고 가격 상승을 비트코인만큼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등이 가장 생각보다 잘 나가요. 무거워도. 그래서 1등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들은 1등인 비트코인은 우선은 메인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등인 이더리움이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과연 이제 저평가가 일어날지는 이제 가격이 증명하겠죠. 그것들은 명확하게 뒤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흐름들을 하나씩 이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아사히지 같은 경우는 5,000달러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최대 9천억 원, 9천조 원이 빠져나간다.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초대형 머니 무브가 실현될까라는 기사예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전 세계에 이제 확장이 되겠죠. 전 세계로.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이자로 이제 지급이 되는 것도 있고,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머니 무브가 가속화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은행의 이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쉽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 자금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옮겨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은행들 뭐 콧방귀도 안 꼈죠. 스테이블 코인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짜 돈, 뭐 사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계속 커져가면서 이거에 대한 그 위협감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금만 해도 9천조 원이잖아요. 이 9천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은행 예금에서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직접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금시장도 뭐 최근에 4주 만에 최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서 금에 대한 또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달러 약세, 지정학 리스크가 겹쳤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이제 다시 불붙고 있는 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점, 이걸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지금 골드, 금이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안정화로 갈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은 결국에는 다시 어느 정도 또 소강 상태로 갈 거예요.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은 이게 하나를 완전히 없애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협상에 다시 들어가면 또 이제 안정세를 어느 정도 찾아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국내 디지털 시장 본격 개막 초입기, 이번 대선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큰 증권이 이제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코인 ETF, 스테이블 코인도 여전히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주자들이 모두 다 지금 이제 코인 ETF나 뭐 토큰 증권 STO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암호화폐에 되게 친화적인 그 공약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뒤처져 있지만 그걸 쫓아가는, 빠르게 쫓아가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ETF나 이런 시장들이 열리면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기관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이 시장이 확실히 확장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걸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시장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참여 공포를 이겨내라. 하락은 일상이지만 결국은 오른다라는 기사예요. 좋은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는 투자를 하지만 항상 이제 포모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 반대가 이제 참여 공포, 포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괜히 들어갔다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인 거죠. 그래서 괜히 비트코인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대부분은 사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이게 국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시장을 보세요.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되실 텐데,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은 정말 딱 한두 달이에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은 1년에 한두 달 나올까 말까요. 한두 달. 그리고 대부분의 달들은 계속 횡보, 하락,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등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면 대부분은 고점에 살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언제 사냐면 뉴스에 나올 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때, 그때 이제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꼭지점에 사요. 그때 이제 매도세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으로서는 투자를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히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제 알트코인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심하죠. 8, 90%까지 떨어지니까 이건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이 힘이 안 되시면 비트코인으로 오셔야 되고요. 알트코인이 메인이 되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도 어려우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예금 하시는 게 나아요. 투자 공부하기 귀찮다. 그런데 돈은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낫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 비트코인을 들고 이제 이런 떨어지는 거나 심리적인 저항성들을 어느 정도 견뎌내는 훈련 같은 게 필요해요. 훈련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연습한다 생각해서 이제 DCA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DCA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이제 투자하라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매일 10,000원씩이라도, 매일 1,000원이라도, 1,000원은 투자도 안 되죠. 국내에서는. 5,000원 이상만 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소액이라도 내가 조금씩 모아간다. 떨어지면 내가 더 사겠다. 이런 투자 마인드로 가시면 안정적이 되실 거예요. 안정적.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 떨어지면 나는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내가 어느 세월에 그래서 부자가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대부분은 파산을 하거나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거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항상 짧게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이, 돈을 벌려는 욕심이 결국에는 돈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이 심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투자를, 여러분들의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안정적으로 계속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셔라. 공부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한번 손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돼요. 나 이제 투자 안 해. 이런 거 비트코인은 사기야. 이런 소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공부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올리시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